갈매기 역시 매우 똑똑한 새입니다. 한두 개체가 도시 생활의 이점을 알아차리면요, 그 행동이 빠르게 퍼집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는 방법, 사람 음식을 빼앗는 방법, 심지어 다른 새를 사냥하는 방식까지 이 학습된 행동은 집단 전체로 확산됩니다. 응답하라 바이오. 안녕하세요, 김흥빈입니다. 서울 시내를 다니다 보면은요, 지하철역 앞도 그렇고 공원도 그렇고요, 아주 자주 만나는 새가 있습니다. 비둘기죠. 2009년에요, 당시 환경부가요, 비둘기를 유해조리로 지정했습니다. 한때는 이 평화의 상징이었는데요, 그러던 새가 관리 대상이 된 것이죠. 심지어 2025년 7월 1일부터는요, 서울에서 이 지정된 공공장소에서 이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과태료까지 부과됩니다. 비둘기는 자연에서 스스로 먹이를 찾는 야생동물입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먹이를 주면은요, 번식력이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자연 상태에서 이 비둘기가 원래 사는 곳은 주로 절벽입니다. 바위 틈에 둥지를 틀고 살아가는 그런 새거든요. 그런데 도시에 와서 보니까 굉장히 새롭지만 어딘가 익숙한 환경을 만난 거예요. 높은 건물의 벽틈, 베란다, 에어컨 실외기 같은 이런 돌출 구조물이 비둘기에게는 절벽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정착하고 살다 보니 이 먹이 전략도 바뀌었어요. 열심히 이 먹이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떨어뜨리는 음식 또는 누군가 주는 음식, 그리고 쓰레기까지. 그 결과 인간의 곁에 머무는 그 비둘기들이 더 잘 살아남게 되었죠. 요걸 생물학적으로 말하자면요, 비둘기의 학습 능력과 그러한 행동을 보이는 개체들이 선택된 결과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같은 반도 국가인 이탈리아의 수도 이 로마에는 또 다른 문제의 새가 있답니다. 갈매기입니다. 이 갈매기들이 샌드위치를 낚아채고 아파트 발코니까지 침입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로마의 갈매기가 얼마나 많은지는요, 유명 관광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포로 로마노, 영어로는 로만 포럼이죠. 로마의 광장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로마인들의 정치와 종교, 일상이 함께하던 중심 공간이죠. 이 포로 로마노의 역사는 기원전 6세기 무렵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예전의 모습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을 만큼 잘 보존된 공간이고요. 또 근처에 콜로세움도 함께 있어서 많은 여행객이 찾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이 역사 한복판에서 뜻밖의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상공을 날고 유적 위에 느긋하게 앉아있는 갈매기입니다. 2014년 1월 26일에는요, 이런 일도 있었대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 정오 3종 기도에서 이 소녀와 함께 평화의 메시지로 흰 비둘기 2마리를 날려보냅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한 마리는 까마귀에게 쫓기고 다른 한 마리는 갈매기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평화의 상징이 이 도시 생태계의 이 냉혹한 현실과 정면으로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현재 로마에는 약 4만 마리의 갈매기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한답니다. 바닷가에서 약 30km 떨어진 이 도시 한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갈매기가 살게 되었을까요? 이탈리아에서 이 도시에서 갈매기가 번식하는 게 처음 기록된 것은 1971년 로마였습니다. 이후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산레모, 리보르노, 제노바, 나폴리 등지로 이어지면서 갈매기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이 건물 지붕 위에 둥지를 트는 행동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분포 확장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대한 본격적인 적응의 신호였습니다. 이탈리아의 많은 도시는 갈매기에게는 예상 밖으로 이상적인 환경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먹이입니다. 관광객이 버리는 음식도 있죠. 길거리 식당에서 나오는 이 잔반 따위가 자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아주 안정적이고 풍부한 먹거리가 되는 것이죠. 특히 이 로마처럼 관광객이 1년 내내 끊이지 않는 도시에서는요, 이런 먹이 공급이 계절과 무관하게 지속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건물의 지붕은 갈매기가 원래 번식하던 절벽을 거의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습니다. 높잖아요. 사람 접근 어렵습니다. 그리고 포식자가 거의 없으니까 갈매기의
번식 성공률은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연에서는 끊임없이 포식 위험에 노출되던 그 알과 새끼가 도시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다 결합되면서 갈매기 개체수는 빠르게 증가했던 것이죠. 이렇게 갈매기가 도시 생태계의 주요 구성원이 되면서요, 인간과 충돌도 늘어납니다. 번식기가 되면 이 갈매기 울음소리가 아주 심각한 소음 문제가 되고요. 또 그 배설물은 이 건축물과 특히 문화재를 오염시키거나 훼손시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새끼를 보호하려는 어미 갈매기가요, 사람을 공격하는 사례도 나타나곤 하거든요. 또 수산시장이나 이 노천식당 같은 이런 상업 공간에서 갈매기가 음식을 훔치거나 주변을 어지럽혀서 아주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피해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갈매기 역시 매우 똑똑한 새입니다. 한두 개체가 도시 생활의 이점을 알아차리면은요, 그 행동이 빠르게 퍼집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는 방법, 사람 음식을 빼앗는 방법, 심지어 다른 새를 사냥하는 방식까지 이 학습된 행동은 집단 전체로 확산됩니다. 여기서 2022년 이탈리아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 하나가 눈길을 끄는데요. 갈매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베네치아가 시행한 정책과 그에 따른 생태적 변화를 분석한 연구입니다. 베네치아에서는요, 이 길거리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수거 방식을 바꾸었어요. 과거에는 쓰레기 봉투를 그냥 거리 앞에 내놓는 방식이었는데요. 새로운 정책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직접 수거하거나 지정된 장소에만 버리도록 한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갈매기가 접근할 수 있는 먹이를 줄이자는 것이죠. 그 결과는 예상보다 분명하면서도 흥미로웠습니다. 성체 갈매기 수가 당장 크게 줄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번식 성공률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짝짓기 쌍의 수가 줄고요, 새끼 수가 감소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현상은 생물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먹이의 감소가 이 개체군 전체를 즉각 줄이기보다는 먼저 번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성체 개체는 새로운 먹이를 찾아 이동하거나 이런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지만 새끼는 그렇지 못하죠. 먹이가 부족해지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다음 세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먹이 부족은 현재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제한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변화에 맞추어 갈매기의 행동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쓰레기를 뒤지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이 손에 들고 있는 음식을 빼앗는다든지 비둘기 같은 다른 새를 사냥하면서 도시 곳곳에서 새로운 먹잇감을 탐색하기 시작한 것이죠. 결국 이 현상은 갈매기 이야기로만 머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간과 생태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갈매기가 도시에 정착한 이유는 바다를 떠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도시라는 환경이 그들에게 더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갈매기 입장에서 보면 그저 더 살기 좋은 곳을 선택했을 뿐이죠. 서울의 비둘기와 로마의 갈매기, 서로 다른 도시, 서로 다른 종이지만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인간이 만들어낸 환경에 적응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도시 생태계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과 같은 그런 존재죠. 이렇게 보면은요, 질문이 조금 달라집니다. 왜 비둘기나 갈매기가 많아졌을까?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도시를 만들었는가? 오늘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